녹화가 안 된 적이 있어서.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어요. 네, 오늘은 클래스 미팅 6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벌써 6번째 시간이고 보통 한 30번 하게 돼 있죠, 최대. 네. 홈워크 3는 이번 금요일 날 듀예요. 네. 그리고 퀴즈 1은 방금 얘기했듯이 월요일 날 보겠어요. 숙제 업로드 하듯이 PLMS에 PDF로 업로드, 그것도 수업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고요. 업로드한 연습을 이번 홈워크 3 제출할 때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리뷰를 하기 전에 홈워크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도대체 매틀랩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할까 봐서 제가 좀 해봤어요. 그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대체 난 매틀랩 모르겠다 할까 봐서 저기 보시면 네, 여기 보면 매트랩을 이용해서 또는 다른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제너레이트 하라. 지난번에 알려줬어요. 히스토그램 그리는 방법은. 맞습니까? 히스토그램, 뭐 RNG 이런 거 쓰는 거 원노트에 보면 제가 붙여놨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스의 히스토그램은 됐는데 approximate PDF와 CDF를 밀리언 샘플 이상을 써서 한번 만들어 봐라. each 플롯에 대해서 RNG 스튜던트 넘버로 해서 하라. 근데 요거는 히스토그램 그릴 때만 하고요. 제가 밀리언 해보니까 뭐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건 제가 고쳐 놓을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코드를 제출하라는데 뭐 제가 오늘 좀 알려주면 코드는 거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유니폼, 가우시안 뭐 이렇게 있는데 요 B번을 제가 오늘 만들어 봤어요. 수업 시간 전에. 조교들이 해야 되는데 조교들 안 시키고 제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명령어가 있고 좀 길어요. 이번에는 제법 여기 클리어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제가 어쨌든 얘를 원노트에 붙여놨어요. 여기 그러니까 오늘 업로드할 제 원노트 강의한 거 요 부분이거든요. 오늘 시작하는 여기 클래스 미팅 넘버 6 오른쪽 아래 여기 있잖아요. 처음에 이 클리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메모리에 현재 메모리에 있는 걸 다 클리어하는 거예요. 매틀랩 상의 메모리에. 그 다음에 CLC는 뭐냐면 클리어 스크린이라서 클리어 스크린이라서 여기 매틀랩 상에 잠시만요. 예, 매틀랩 상에 제가 막 이렇게 쳐가지고 에러가 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요거를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명령창을 커맨드 스크린을 클리어하는 게 CLC예요. 없어졌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피겨를 제가 열었다고 해보세요. 어디 열렸지? 잠깐만요. 어디로 갔나? 네, 어디론가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네, 제가 피겨를 그렸어요. 예, 여기 피겨 지금 뭐 있다고 해봐요. 근데 쟤를 닫고 싶으면 클로즈 한 다음에 피겨 넘버를 해도 되지만 다 닫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매틀랩을 하다 보면 20개, 30개 막 열어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클로즈 올 하면 쟤도 닫혀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올려놓은 것은 잠시만요. 네, 여기에 클리어, 그 다음에 클리어 커맨드 윈도우, 그 다음에 클로즈 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올릴 때 그냥 하나씩 그리면 여러분이 피겨라는 명령을 쓸 때마다 창이 하나씩 열리는데 넘버를 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겨 1은 1번 피겨 창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서브 플롯 그러면은 피겨를 한 번 선언하고 서브 플롯을 하면은 그 안에 조그맣게 만들어줘요. 여기서 211은 뭐냐면 이행 1열식으로 만들고 첫 번째 서브 플롯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행 1열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아까 그 그림에 그 피겨에 두 개의 그래프가 뜨는 거예요. 이행 1열로. 그러니까 세로로 두 개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NG,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서 예를 들면 이거 학번을 적당히 넣었어요. 누구 학번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밀리언 하니까 조금 부족해서 100 밀리언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요 히스토그램이라는 명령어를 매틀랩 들어가서 이제 그 옆에 헬프 창에 쳐보면 뭐 여러 가지 도움말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보면 여기 도움말 검색 있잖아요. 여기다 히스토그램이라고 치면요. 히스토그램. 그러면 여기 히스토그램 플롯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누르면 이런 창이 뜨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다 예시까지 해서 알려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좀 명백하진 않지만 이게 뭔가를 좀 사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베리어블 한 다음에 히스토그램 그러면은 얘가 히스토그램 객체 오브젝트를 반환을 해서 그러면 요 히스토그램을 실행하고 나서 얻은 여러 가지를 저장할 수 있게 해줘요. 한번 제가 시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실행을 여기서 피겨부터 요 리절트라는 이름 하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지만 히스토그램을 그리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뭔가 반환을 하면. 그래서 리절트라는 베리어블 안에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리절트에서 여기 오브젝트로 나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궁금하면 여기서 리절트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값을 리턴을 하는 게 아니라 리절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갖는다. 그래서 result.data 그러면 데이터를 반환하고 result.value를 반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x 자리에다가 result.binedge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result.binwidth를 가져와서 잠깐만요. binwidth 절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네, 제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빈위스의 절반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거 고쳐 놓을게요. 예, 빈위스의 절반으로 하고 네, 그래야지 빈 센터에다가 점을 찍으니까 그 다음에 y다가 result.value 한 다음에 길이가 안 맞아서 제로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제 range를 그리기 위해서 result.binedges의 min과 max를 또 구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플러스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거고 여러분이 하나씩 해보면 돼요. 이거는 매틀랩 열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됐고 그림이 어디 갔나요? 네 이쪽 윈도우에 떴네요. 그래서 짜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100 밀리언 개의 샘플을 제너레이션을 해서 랜덤 샘플을 스탠다드 가우시안 즉 zero mean unit variance 스탠다드 가우시안의 approximate probability density 펑션과 approximate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을 제너레이션하는 방법을 여기 y 레이블 달고 x 레이블 피겨에 타이틀 다는 거 그리드 넣는 거 x의 리미트 지정하는 것까지 몽땅 다 해서 올려놨는데 이걸 못 그리겠다고 하면 이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겠죠? 그래서 숙제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니 뭐 유니폼 어떻게 찾습니까? 잘 찾아보세요. 알겠어요? 잘 찾으면 다 있어요. 저거 그리는 건. 그래서 하여튼 여기 올려놓은 걸 잘 보시면은 해결되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틀린 건 바로 수정을 해 놓을게요. 네, 여기서 빈위스의 절반을 해놔야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홈워크는 이제 하시면 돼요. 자, 혹시 홈워크 이 제너레이션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학생 있으면 지금 해주세요. 질문 없어요? 네.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 거를 그러면 요 타이틀을 바꿔가면서 이제 가우시안 그리라고 하면 가우시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ABCD를 친절하게 그려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A 이렇게 B번이었나요? 가우시안이 네, B번에 관한 거니까 여기 아니죠 타이틀이죠. 네, 타이틀 어디 갔어요? 네, 네, 타이틀에 뭐 이렇게 쓰고 다시 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들 한번 잘 그려보세요. 네. 이거를 숫자를 줄이면 당연히 삐뚤빼뚤 나오겠죠? 이걸 한 밀리언 개로 줄여볼까요? 네, 이렇게 삐죽삐죽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삐죽삐죽 하죠. 네. 요거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대로 100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익스플로어 해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냥 막 해내지 말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기회로 꼭 삼으시길 바래요. 네. 자, 그러면 매틀랩으로 그리는 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되겠고요. 네, 그럼 이제 지난 시간 리뷰를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엄밀히 말하면 a real random variable 또는 a real valued random variable 또는 a univariate random variable 뭐 이렇게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림을 그리면 간단한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블록이 있어요. 소스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얘는 아웃풋만 가져요. 그래서 얘를
한번 얘한테 얘도 랜덤 익스페리멘트 제너레이터거든요.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시행하는 거예요. 컨덕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웃풋 내줘. 그러면 뭔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리얼 넘버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또는 사과, 바나나, 딸기, 복숭아, 배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리얼 넘버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리얼 넘버인데 x 보통 우리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y, z. 근데 with uncertainty예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있는 어떤 숫자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챕터 1에서 했듯이 probabilistic 모델링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소스를 어떻게 모델링 해야죠? 이 소스를 어떤 sample space, event space, probability measure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얼이 나올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sample space를 the set of all real numbers로 잡아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지만 더 보렐 시그마 필드 또는 시그마 엘지브라라는 게 있는데 얘는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집합인데 어떤 이벤트냐면 모든 오픈 인터벌이에요. 알겠어요? 오픈.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엣지가 다 열려 있는 인터벌인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베리어블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말할 때는 오픈 인터벌로 돼 있는 이 이벤트 셋에서 이벤트 스페이스에서 가져와서 그 이벤트들을 카운터블 유니언 인터섹션 그 다음에 컴플리멘테이션을 잘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렐 시그마 엘지브라라는 걸 쓰는데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approximately 2 to the r 즉 리얼 넘버의 더 파워 셋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이 2 to the r인 파워셋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좀 작게 만들어 놓은 거다. 수학적으로 문제 없도록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여기 probability measure로 그냥 대문자 p 쓰고 말았잖아요. 근데 구별을 하려고 대문자 p 밑에다가 또 대문자 x를 많이 쓰고요. 요렇게 써놓은 트리플렛은 보통 그냥 probability space라고 하지 않고 induced, 유도된 probability space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엄밀하게 나중에 랜덤 벡터, 랜덤 프로세스 이런 것을 우리가 모델링 해내거든요. 랜덤 필드, 여러분이 뭐 랜덤 폴리노미얼 뭐든 할 수 있어요. 랜덤 붙은 거. 할 때 다들 보면 근데 이렇게 그냥 아웃컴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저 뒤에 요 안에 그러니까 요 소스 안에 뭔가 abstract한 샘플 스페이스를 갖는 probability 스페이스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의 outcome S를 내가 어떤 식으로 매핑해서 내보낸다. 항상 이렇게 봐요. probability theory에서는. 그런데 랜덤 베리어블, 즉 아웃풋이 리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어떤 x라는 펑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outcome S를 받아서 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석이에요. 알겠죠? 랜덤 베리어블을 보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랜덤 베리어블이 뭐냐 그러면 많은 학부생들은 리얼 넘버 with uncertainty인데 probabilistic 모델링을 한 겁니다라고 길게 말하고 싶은데 엄밀하게는 여러분이 what is a random variable? 이러는 질문에 간단하게 답을 해야 돼요. It's a function이에요. function. 간단히 얘기하면 function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measurable function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measurable func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벤트를 정의하고 나서 이 오리지널 그 이벤트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이벤트로 매핑을 한 다음에 오리지널 probability measure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게 돼요.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인버스 매핑이 존재하게 만들기 위해서 measurable function이란 말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여러분이 measure theory, 측도론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well behaved function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지 않는 병적이 아닌 pathological function이 아닌 그런 펑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은 뭐라고요? What is a random variable? 그러면 it's a function 이렇게 답하면 되는데 보통 그러면 도메인과 레인지를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펑션 x는 도메인이 뭐가 되겠어요? 요 s를 잡는데 s는 요 s 캐피탈 S 즉 sample space, abstract probability space의 sample space죠. 거기서 어디로?
real, the set of all real numbers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학부 때 이렇게 배우고 대학원 때도 좀 쉬운 랜덤 프로세스, 랜덤 베리어블 과목을 듣고는 어려운 연구를 하다가 뭐지? 이런 적이 있었는데 좀 어려운 책들을 보면 여기서 리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놨고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The Extended Real Line 이렇게 불러요. Extended Real Line 또는 The Set of All Extended Real Numbers 이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은 R과 즉 모든 리얼 넘버즈와 파이나이트한 리얼 넘버즈와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의 유니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아웃풋이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데 학부에서는 무한대가 나오는 경우는 다루질 않아요, 거의. 예.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 제가 숙제 내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무한대가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는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게 제가 시험 시간에 막 일부러 익스텐디드 리얼 라인 상에서 되는 랜덤 베리어블 내 가지고 막 괴롭히고 뭐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연구를 하다 보면 왜 파이나이트한 리얼 넘버로 한정하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해놓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리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그냥 학부 때는 리얼 랜덤 베리어블이 뭐냐 그러면 그냥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있는데 아웃컴이 리얼 넘버예요 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그렇죠? 그게 요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지만 어떻다고요? 이렇게 그 안에 어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고 그 아웃컴을 매핑하는 펑션이 있는데 그것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더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랜덤 베리어블들을 분류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분류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분류를 할 줄 아는 것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전문가들일수록 어때요? 분류를 나름대로 해요. 분류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분류는 완벽하지 않아요. 모든 분류는 불완전해요. 하지만 분류를 못하는 것보다 분류를 할 줄 아는 게 훨씬 여러분의 어떤 지력 개발에 지적 향상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나의 분류법이 분류법을 스스로 이제 챌린지를 해야 돼요. 이게 맞을까? 더 나은 것은 없을까? 이것의 단점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과목은 그런 과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가지는 것도 있잖아요. 흑백 논리다 그러면 결국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라든가 이런 것일 뿐인데 실제로는 사안에 놓고 보면 어때요? 투 디멘션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네, 정치적인 스탠스를 사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아군이냐 적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로 분류하기를 좀 강요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절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제 나이 때쯤 되면은 이 세상에는 정치적인 스탠스는 분류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너무 많아서. 예.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하여튼 랜덤 베리어블 얘기니까 정치 얘기는 하지 말고 분류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간단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넘버가 나오는 거잖아요. 리얼 넘버가 어떤 아웃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미 있어요. 어떤 거죠? 주사위죠. 그렇죠? 주사위는 그냥 어때요? 굴리면 1에서 6까지 나오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숫자는 리얼 넘버고 따라서 이것은 어떤 리얼 넘버 제너레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set of outcomes는 독특해요. 어때요? 1에서 6까지 자연수만 있고 즉 이 집합은 이 샘플 스페이스는 어때요? 제가 비록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R이라고 썼지만 이 샘플 스페이스는 당연히 디스크리트하죠. 맞아요? 디스크리트 셋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셋으로 따지면 디스크리트 셋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셋의 엘리멘트 수가 원소 수가 파이나이트하거나 카운터블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나올 수 있는 아웃컴들을 다 모아요. 그랬더니 셀 수 있어요. 그런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discrete random variables라고 해요. 그러면 discrete random variables에서는 제일 먼저 어떤 걸 정의할 수 있냐면 그러면 그 discrete한 그 밸류들이 그 샘플 스페이스에 있는 밸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xn이라고 해봐요. x1, x2, x3 이렇게 번호를 붙일 수 있어야지 카운터블 한 거라고 했잖아요.
자연수 집합과 원투원 correspondence 수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보통은 소문자 P를 써요. 알겠어요? 소문자 P에다가 아래 첨자로 대문자 X를 쓰는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소문자 P에 X 이렇게 쓰고 이건 함수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샘플 스페이스에 속하는 그렇잖아요. 이 abstract한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정말 나오는 숫자들, 나올 수 있는 것들만 모아놓은 그 샘플 스페이스예요. 파이나이트한 그 녀석들을 집어넣으면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질 때 요 함수 지금 이것을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하거든요. probability mass function. 네, 이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1부터 2, 3 해서 6까지 말고는 다 0이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나올 확률이 0이니까. 그럼 다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1에서는 얼마예요, 값이? 1에서 6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점프해서 여기서 6분의 1이겠죠. 자, 1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또 어떻게 되죠? 다 0이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요? 2가 되면 또 오르죠. 튀어 오르죠. 네. 그 다음에 3에서도 마찬가지고 6에서도 마찬가지고. 맞습니까? 네. 이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을 랜덤 베리어블 x라고 부를 때의 probability mass function이고, 어떤 사람들은 닷을 안 쓰고 그냥 PMF, 어떤 사람들은 소문자 쓰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대문자로 쓰자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주로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소문자만 쓰든가 대문자만 쓰든가 할 거예요. 이게 대문자로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복수형으로 나타날 때 이게 소문자 s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소문자로 돼 있으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대문자를 쓰는 걸 선호해요. 자, 그래서 discrete random variable이 있을 때 the probability mass function of the random variable은 뭔지 알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동전을 던져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0이라고 하면 fair coin을 던진다고 하면 그때의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어떻게 되겠어요? 0과 1에서만 2분의 1이라는 값이 있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함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이제 뭔지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discrete한 셋이 있으면 또 우리가 흔히 continuous한 셋이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인터벌 0, 1, 그러니까 0에서 1, 뭐 양쪽을 다 포함한다고 합시다. 0, 1을 다 포함하는 모든 리얼 넘버. 그러면 셀 수 없이 무한대가 있잖아요. 이런 집합을 예를 들어서 continuous set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조금 전에 정의했듯이 생각하면 그러면 셋이 discrete 안 하면 continuous 하니까 그럼 discrete random variable이 아니면 다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겠구나 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사실은 좀 다르게 정의가 돼요. 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많이들 잘못 정의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S is continuous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면 샘플 스페이스가 continuous set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곧 mixed random variable이라는 것을 정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mixed random variable은 제가 지난번에 example을 하나 줬는데 뭐였죠? 요 위에서 제가 이상한 그림 하나 그렸잖아요. 열심히 막 요거 어때요? 이 리얼 랜덤 베리어블 제너레이터 안에 사악한 제가 들어가지고 혼 좀 나봐라 이러면서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페어 코인을 던진 다음에 1이 나오면 주사위를 굴려서 아웃컴으로 내고, 맞아요? 0이 나오면 휠을 돌려가지고 각도 동경각으로 아웃풋을 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잘 계산해 보면 PDF는 뭐 이미 배웠으니까 얘기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난번에 제가 열심히 그렸죠. 그런데 이걸 보면 앞에서 말한 discrete random variable이에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사실은 뭐냐면 CDF가 continuous 하다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알겠어요? CDF가 continuous 하다. 근데 이거 ECDF 지금 continuous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discrete random variable에 대해서는 샘플 스페이스가 discrete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아요. CDF가 continuous하다. 알겠어요? CDF가 continuous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다시 얘기해요. 네. 네, 해도 됩니다. 교과서 잘못됐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discrete random variable이 아니면 그게 반드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네. 네. 그런 관계라는 게 뭐예요? 네, discrete set을 갖는 거죠. 네. 그런데 네.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나 요게 펑션이고 그러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abstract probability space가 있을 때 요 S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기서 아웃풋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S라고 하지 말까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거 R이라고 해버리면 또 전부가 리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뭐. 디스크리트라고 했으니까 이게 토톨로지 같은데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이 리얼 랜덤 베리어블의 인스텐시에이션이라고 해요. 인스텐시에이션들을 다 모았더니 파이나이트하거나 카운터블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것도 the set of all instantiations 이렇게 합시다. 네, 좋은 지적이에요. 헷갈릴 때는 항상 질문을 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the set of all instantiation들을 묶어놨다고 해서 그 set이 continuous set이라고 해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 아니라 CDF가 continuous 하면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CDF of discrete random variable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CDF의 정의는 어떻게 됐었죠? 우리가 CDF의 정의는 요게 CDF의 정의였죠. 맞습니까? 어떤 CDF evaluated at 어떤 x0 그러면 x0 이하의 값이 나오는 x가 x0 이하가 나오는 이벤트의 확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 discrete random variable일 때는 여기도 써놨지만 어떻게 돼요? probability mass 펑션을 써서 나타내면 이렇게 unit step 펑션을 써서 나타낼 수 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따라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discrete random variable은 CDF가 piecewise constant한 random variable 이렇게 보면 맞아요. 알겠어요? piecewise constant 조각적 연속이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CDF의 공통 특성인 right continuous하고 monotone increasing이고 뭐 이런 프로퍼티는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뭘 좋아하냐면 이 랜덤 베리어블들을 분류할 때 CDF로 분류하는 걸 좋아해요. CDF가 piecewise constant냐, CDF가 continuous냐, 그 다음에 이제 아니냐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아닌 것은 이제 mixed random variable이라고 하는데 mixed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continuous도 아니고 discrete도 아닌 녀석은 제가 여기서 example을 달았듯이 example 줬듯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떤 discrete random variable의 discrete random 요거죠. discrete random variable의 CDF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CDF의 weighted sum으로 나타나요. 항상 몇 개든 간에.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 PDF가 어떻게 되냐면 continuous
하다가 점프 디스컨티뉴티만 가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discrete random variable처럼 piecewise constant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continuous random variable처럼 continuous도 아닌데 piecewise constant하고 jump discontinuity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density 펑션을 그리면 확실한데 디렉 델타들과 그다음에 아닌 것들이 같이 나타나요. discrete random variable은 다 디렉 델타 펑션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뭐와 유사하냐면 여러분이 그 물리 시간에 이미 했어요. 물리 1, 2 시간에 예를 들면 point mass 물리 1 시간에 그 다음에 물리 2 시간에는 a point charge 그래서 점전하, 점질량, 뭐 질점, 질전하 이렇게 표시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듯이 포인트 매스, 포인트 차지를 나타낼 때 여러분이 디렉 델타 펑션을 써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에 반대되는 말이 distributed, 그러니까 distributed mass거나 distributed charge를 쓸 때는 여러분이 이런 연속된 함수 같은 걸 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회로 시간에 회로 들은 학생들 아니면 이번에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서킷도 어때요? 서킷에서도 RLC 서킷이라고 할 때 우리가 실제로 RLC 서킷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어떻게 돼요? 컴포넌트들이 럼프트다, 덩어리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서킷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실제 우리가 와이어가 있다고 해보세요. 아이디어란 와이어, 컨덕터인 와이어가 아니라 컨덕터는 도체죠. 실제로 와이어가 있을 때 그 와이어는 어때요? 그 와이어를 미소하게 잘라서 보더라도 그 안에는 어때요? 리지스티브, 인덕티브, 커패서티브 컴포넌트들이 다 있거든요. 아무리 잘게 잘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항 갖다 놓고 이건 저항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게 R이 도미넌트 할 뿐이지 리지스턴스가 다 있는 거라고요. 그 안에. 그런데 그냥 덩어리로 보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같은 아이디어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학을 좀 하는 학생, 수학과 학생도 있지만 그래서 이 포인트 그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이걸 결합해서 다루기 위해서 특히 적분에서 어떻게 하죠? 어떤 적분을 써서 해요? 예.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데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인가 어디 사람인데 스틸처스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예. 스틸처스. 예. 예. 저는 미국에서 수업 들을 땐 스틸제 인티그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스틸처스래요. 어쨌든 그래서 스틸처스 인티그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봤던 물리책에서 봤어요. 사실 여러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얘기할 때 x, dm 이렇게 쓴 거 봤죠? 기억납니까? x바. 여기서 요렇게 쓴 게 사실은 뭐예요? 예, 요렇게 쓴 게 여기가 마치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CDF 같은 거예요.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오면서 어떤 x라는 지점까지 있는 모든 질량을 다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실 CDF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서 했어요. 여러분이. 네, 사실 다 했어요. 잠깐 죄송합니다. 여기 나눠야죠. 그렇죠? 어떤 학생 째려보고 있었어요. 안 나눴다고. 네, 다 적분해서. 네, 그래서 스틸처스 인티그랄과 관련이 되고 그래서 대학원에서 확률 얘기를 할 때 보면 특히 이제 여러분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거 할 땐 좀 필요한데 어널리시스 할 때 이 스틸처스 인티그랄을 많이 쓰니까 혹시 지금 관심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내가 말이지 미적 분학이 하면 왕이었어. 여러분이 좀 겸손해져야 돼요. 스틸처스 인티그랄을 좀 더 공부해 놓으세요. 네, 제가 미국에서 커리큘럼을 보니까 여러분이 듣는 미적분은 AP로 다 듣고 와가지고는 학생들이 어드밴스드 캘큘러스를 듣는데 다 이런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지 말고 이것도 좀 들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진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어쨌든 제가 지난 시간에 CDF, PDF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리오가나이즈를 해서 다시 말을 하고 있어서 이 개념들이 좀 섞여 나오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리뷰하기는 좋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CDF라는 것은 무엇이냐? CDF라는 것은 요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 X로 우리가 쓰고 인스텐시에이션은 작은 로어 케이스로 쓸 텐데 이 오리지널 abstract한 probability 메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표기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뭐라고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아주 복잡하게 써야죠. P of P는 set 펑션이니까 S in capital S such that X of S
less than or equal to x0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쓰냐면 한 다음에 x 인버스 뭐 마이너스 무한대 x0 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인버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죠, 잠깐만요. s는 죄송합니다. 네, 요렇게 요렇게도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measurable function 이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인버스를 했더니 그게 측정 가능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지금 빠졌어요. 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네, 좀 이상한 표기법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 속하면서 또 저 인버스 이미지에 속하는 s들 이렇게. 네. 그런데 그냥 간단한 표기법으로 이렇게 쓰고요. 근데 그래도 난 이거 용납 못하겠어. 이거 set 펑션인데 이게 뭐야 하는 사람들은 이게 PR 이렇게 써요 그냥. 그래서 저걸 그냥 probability of event that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이렇게 많이 써요. 이 과목 노트에서는 교과서 노테이션을 따라 써놨지만 저는 오히려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abuse of notation이죠. 그래서 CDF를 정의했더니 CDF는 어떠냐면 항상 probability니까 0에서 1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선 0이고 플러스 무한대에선 1이에요. 그 다음에 x1, x2가 있는데 x1, x2보다 작으면 CDF는 작거나 같아요. 이걸 non-decreasing property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어때요? 어떤 값에서 evaluation 한 것은 그 값에서의 right limit, 우극한과 같다. 그래서 right continuous 하고 따라서 이 과목에서 unit step function u of x는 어때요? right continuous 한 것만 쓰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u를 미분한 것은 그냥 디렉 델타라고 쓸 거고 이것이 원점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생각 안 할 거예요. 다만 오른쪽에서부터 적분을 해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델타 오브 t인데 제로 플러스로만 생각하고 이러면 1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알겠죠? 제로부터 하면 2분의 1 아닙니까? 0이에요? 1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디렉 델타를 도입하고 나면 우리가 이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PDF도 쉽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뭐라고 했죠? CDF가 continuous 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CDF를 미분한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CDF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봐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CDF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piecewise linear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점들 있잖아요. 이런 점들 이런 지점은 x1, x2, x3라고 합시다. x2, x3는 미분 가능해요? 안 해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미분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continuous 하잖아요. CDF가.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제가 이렇게 u를 u of x를 정의하고 u의 미분을 델타로 하는 것을 잘 이용해서 해보면 이걸 piecewise로 해보면 연속일 때는 그냥 뭐냐면 요 미분 불가능한 지점은 빼놓고 나머지를 다 미분하면 돼요. 그러면 PDF를 얻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x1, x2, x3 이렇게 될 때 이 기울기가 어때요? 얘가 0이 아니고 얘는 좀 크죠. 여긴 다 0이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를 다 적분하면 1이 되게. PDF는 뭐라고요? 히스토그램을 전체 우리가 number of instantiations로 trials로 나눈 거라고 했잖아요. 다 적분하면 당연히 1이 돼야죠. 네, 그 다음에 mixed random variable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discrete random variable은 discontinuity가 있을 수 있거든요. CDF에. 근데 항상 jump discontinuity만 있고 jump 양이 그 지점에서의 포인트 매스의 양이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리뷰를 너무 오래 했는데 워낙 중요해서 그렇고 자, 오늘은 이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부터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이건 뭐 워낙 많이 배웠는데 이런 거예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여기 이제 쭉 제가 설명할 건데 어떤 거는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이고 어떤 거는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 이것은 무슨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C 이렇게 달아 놓을게요.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면 PDF로 나타내면 유용하죠.
그래서 PDF가 이렇게 생겼어요. PDF가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보면 너무 괴롭지만 얘는 그냥 컨스탄트예요. 얘는 그냥 컨스탄트고 보면은 e to the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게 뭐가 제곱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생기냐면 간단히 생각하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몇 번 그려봤을 어떤 함수 e to the 마이너스 x 제곱을 x축 방향, y축 방향, 적당히 shift 스케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겼죠? 일단 시메트리컬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더 벨 커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어요. 시메트리컬하게 좀 잘 못 그렸지만 이해를 하세요.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앞에다가 뭐 스케일 하는 거야 뭐 어떻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어떤 ax로 바꿨다고 해보세요.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되죠? e to the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x 스퀘어 이렇게 바꿨어요. fx를. 그럼 그냥 얘를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옮긴 거죠. ax만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ax가 됐어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둬야 될 건데 뭐냐면 제가 이걸 이렇게 써요. 되냐면 어떤 시그마 x 분의 x 마이너스 ax 제곱 이렇게 바꿨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시그마가 1보다 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저도 많이 옛날에 헷갈렸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y equal x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y equal 5분의 x로 바꾸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죠? 완만하게 증가하는 직선으로 바뀌잖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까? 이렇게 서 있던 게 완만. 즉 뭐냐면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시그마 x라고 제가 써놓은 게 이제 양수만 다루거든요. 시그마 x를 크게 잡으면 점점 크게 하면 얘가 이렇게 당겨져요. 이렇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시그마 x가 크면 저 PDF가 이렇게 디스펄스가 돼요. 점점 더. 알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건 뭐냐? 자, PDF의 리퀘어먼트가 뭐였죠? PDF가 되려면 일단 넌 네거티브고 맞아요? 그 다음에 적분을 다 하면 1이어야죠. 그래서 사실 이 앞에 붙은 이 코에피션트는 적분했을 때 1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2가 왜 있느냐인데 이게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네, 2가 왜 있느냐인데 요거는 이제 네, 정의를 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처음부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아니 뭐 이렇게 그냥 쓰면 되지 뭐 이걸 이렇게 이퀄 한 다음에 굳이 이렇게 왜 써놨느냐 했는데 저는 마이너스 2분의 1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괄호를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ax를 시그마 x로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 이유는 사실 여러분이 확률 및 통계 시간에 배웠어요. 뭐라고 하죠 이거를? 이 z 값이라고 하잖아요. z 밸류. 네. g value of x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여기 나중에 뭐 이미 알겠지만 a sub x는 평균이고 시그마 sub x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죠. 그래서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것을 표준화한다 또는 z 값으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사실 z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z 값이. 네. 이렇게 보면 편하고요.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 다중적분할 때 배웠겠지만 요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을 적분하면 얼마냐 이거는 할 수 있죠. 이건 안 될 것 같지만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요걸 제곱을 하죠. 그렇죠? 제곱을 한 다음에 똑같은 걸 쓸 때 x 대신에 y로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차원을 2차원으로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자코비안 써가지고 그렇잖아요. dy, dx, dy는 r, dr, d세타 써가지고 세타는 0에서 2파이, r은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이게 아마 루트 2파인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루트 2파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했지만 얘를 늘리면 어때요? 얘를 크게 하면 점점점 퍼지니까 눌러줘야 되겠죠. 다시 값을. 그래야 적분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그마 x분의 1로 나눴는데 루트 안에 넣었기 때문에 시그마 x 제곱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PDF를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오직 기억해야 될 것은 z값인데 앞에 2분의 1을 붙였더라. 참고로 이게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면 값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눌러줘야죠. 그래서 마이너스이고 2분의 1만 잘 기억하면 돼요. 따라서. 자, 어쨌거나 이렇게 PDF가 이렇게 되는 것을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이게 실제로 매우 많이 쓰여요. 특히 저처럼 이제 통신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 시그널 파워가 낮을 때 마르코니 시절에 이 굉장히 낮은 시그널을 엄청난 증폭을 해서 이제 들여다봐야 됐거든요. 신호에서. 그러다 보면 전에 말했지만 도선상에 전자가 흐를 때 어때요?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나르다가 퉁 부딪혀 서고 퉁 부딪혀 서고 하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쭉 흐르는 게 뭐예요? 그게 V는 IR, 오음의 법칙이죠. 그렇죠? 오음의 법칙이 V는 IR인데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압이 일정하게 걸려 있는데 전류가 점점 가속해서 흐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어떤 평균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에 나오는 거죠. 통계 물리에서. 예.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증폭을 하다 보면 개별 전자들이 퉁퉁 부딪히면서 이렇게 쭉 흐르는 게 퉁 부딪히니까 이게 이 스파이크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개 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놀랍게도 어떤 한순간에 딱 보면 센트럴 리밋 디어렘에 의해서 가우시안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모든 타임에서 다 가우시안처럼 보여요. 나중에 이제 랜덤 프로세스를 배우게 되면 처음에 정의를 좀 하고 나면 바로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로 이그젬플을 드니까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자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우시안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랜덤 프로세스는 모르니까 랜덤 베리어블이라도 익혀놓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엔지니어링에서. 그래서 뭐 더멀 노이즈 얘기를 했죠. 제가 그러니까 전류에 절대 온도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생기잖아요. 절대 온도 제로로 되면은 초전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음의 법칙도 사실은 안 들어맞겠죠. 자, 어쨌거나 그리고 많은 경우에 가우시안이라고 안 하고 노말이라고 많이 해요. 노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X 한 다음에 여기 sim이라고 하죠. sim이라고 부르는데 흔히들. 그다음에 이렇게 n을 약간 필기체로 써요. 캘리그라픽으로. 그다음에 여기다가 ax 시그마 x 이렇게 쓰면 이게 어떤 노테이션이냐면 랜덤 베리어블 x가 노말이고 알겠어요? 노말이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직 익스펙테이션 안 했으니까 이게 평균, 이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제곱을 넣기도 해요. 표준 편차로. 보통은 표준 편차를 많이 넣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세히 보세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그마 x 스퀘어랑 ax가 다 들어있어요. CDF는 뭐 당연히 PDF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적분한 거고 여기서는 디렉 델타들이 없으니까 그냥 뭐 적분도 그냥 흔한 리만 인티그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도 뭐 로그 함수 여러분이 또는 이 정규 분포의 CDF에 대해서 표로 태뷸레이트, 표로 나타나 있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표로 나타난 이유는 뭐죠? 네, 클로즈드 폼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이죠. 클로즈드 폼이라고 하는 것은 엘러멘터리 펑션들, 간단하게 이벨루에이션해서 알 수 있는 함수들로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뷸레이터 돼 있는데 다행히 매틀랩이나 이런 데는 그냥 이 CDF, 가우시안 CDF가 네, 보통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찾아서 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PDF에 대해서 XSIM 이렇게 PDF, XSIM CDF, XSIM PMF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렇게 쓰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PDF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가우시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때요? 그 피크 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AX예요. AX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Z값 얘기하면서 시그마 X, X 마이너스 AX 이렇게 보면서 뭐예요? 제가 아까 5분의 X 생각하라 그랬죠? X와 5분의 X. 이거 1에서 5로 바뀌는 거잖아요. 분모가. 그러면 직선이 완만하게 누우니까 요것도 커지면 이 함수가 어때요? 이렇게 스트레치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시그마 값이 커지면 어때요? 점점 더 이렇게 스트레치가 되는데 우리는 PDF는 적분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어때요? 얘가 같이 1 오버 시그마 x가 있으면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펴지면 눌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이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지금은 뭔지 안 배웠지만 여러분 대충 알아요. 예,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면 점점 뾰족해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최고값이 1보다 클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많은 실수가 있어요. PDF는 값이 1보다 커도 돼요.
CDF는 확률이기 때문에 1보다 클 수 없거든요. 근데 PDF는 커도 돼요. 어쨌든 적분해서 1만 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CDF는 적분한 거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고, 아까 제가 매틀랩으로도 그려줬었죠. 꺼버렸네요. 제가 매틀랩으로 그렸을 때도 어때요? 이렇게 종 모양 덴서티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증가해서 1로 가는 CDF를 볼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노트에 좀 틀려서 그런데요. 스탠다드 노말일 때는 CDF를 그냥 이렇게 F로 써요. FX가 아니라 여기 고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요렇게 많이 나타내요. 요거를 넣는 거예요. 요걸 태뷸레이트 해놨어요. 왜냐하면 민과 베리언스가 다를 때마다 말로 할게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른 가우시안이 나올 때마다 태뷸레이션을 매번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스탠다드 노말일 때를 만들어 놓고 아닌 것은 이거 가지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으로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가우시안인데 평균이 AX고 분산이 표준 편차가 시그마 X예요. 분산이 시그마 X 제곱이고. 그러면 스탠다드 가우시안 CDF를 써서는 항상 어때요? F 오브 더 Z 밸류 오브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Z 밸류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우시안과 관련해서 또는 노말과 관련해서 이 CDF 있잖아요. 스탠다드 노말의 CDF 말고도 이것의 CCDF 이거는 컴플리멘탈이에요. 그러니까 보완하는 이런 뜻이죠. 지난번에 우리 여집합 할 때도 이 컴플리멘테이션 이런 말을 썼었죠. 예. 그래서 컴플리멘타리 CDF인데 정의는 이렇게 돼요. 컴플리멘타리 CDF는 1-CDF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Q 펑션이란 것은 뭐냐면 1- 스탠다드 노말의 CDF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Q of X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0에서 2분의 1이겠죠. 당연히 시메트리컬하니까 PDF가. 그래서 엔지니어링 특히 통신에서는 이 Q 펑션을 훨씬 많이 써요. Q 펑션을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이밸류에이션하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 F of X 즉 가우시안 노말의 CDF와 Q of X 가우시안 노말의 CCDF는 당연히 더하면 모든 X에 대해서 1이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Q of X를 스탠다드 노말의 덴서티를 적분한 걸로 나타낸다면 이번에는 right tail 오른쪽 테일을 적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스탠다드 노말의 덴서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X부터 요 끝 right tail이죠. right tail end를 적분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Q of X도 CCDF니까 closed 폼이 없겠죠. 그런데 이 X 값의 레인지에 따라서 approximate 폼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놓고요. 지금은 오히려 기억해야 될 것은 요런 게 더 나은데 요거는 two dimensional random variable 즉 random vector with length 2 또는 bivariate random variable 이런 거 배울 때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할 건데 지금 혹시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있는 걸 잘 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런데 잠깐 2분의 1은 안 나오는데 이런 것 좀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종류의 other distribution density function인데요. 바이노미알은 discrete random variable이고 discrete random variable이고 바이노미알은 파라메타가 2개예요. 파라메타가 2개인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몇 번 시행했느냐 하는 n과 이 p라는 2개로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바이노미알이다 그러면 b라고 쓰고 여기다가 np 이렇게 써줘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예요? 뭐죠? 나중에 배우지만 사실 여러분이 아니까 그런데 0 또는 1이 나오는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n번 한 거예요. 알겠어요? 0, 1 버눌리를 어때요? 네, n times 트라이얼 한 거예요. n trials of예요. 그렇죠? 캐피탈 n trials. 근데 이렇게 하면 뭐지? 그냥 벡터 아닌가 싶은데 이걸 또 어때요? 결과를 다 더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베르누이 트라이얼 아웃컴을 xn이라고 하면 이걸 다 더해서 n개를 캐피탈 X라고 정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올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은 자 0일 수 있죠. 그렇죠? 전부 0일 때. 그 다음에 전부 1이면 캐피탈 N이죠. 그래서 0, 1, 연과 캐피탈 N을 포함하는 모든 자연수가 되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얘는 discrete random variable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이노미얼 티어렘을 쓰면 probability mass functio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robability distribution,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도 다 구할 수 있고 여기서처럼 density를 할 때는 direct delta를 쓰면 되고 CDF를 할 때는 U를 쓰면 되고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X는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probability mass는 이렇게 되죠. N choose K, P, K, 1 minus P, capital N minus K when X, K죠. 죄송합니다. 네. K가 0, 1 해서 capital N까지. 그 다음에 아닐 때는 otherwise죠. 그렇죠? 제로죠.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캐피탈 N이 6이고 P가 0.25일 때 그리면 이제 density 펑션이 이렇게 디렉 델타들 7개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을 CDF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CDF는 당연히 discrete random variable이니까 piecewise constant 맞아요? with only jump discontinuities고 right continuous한 이런 놈이 되겠어요. 제가 표시는 다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는 포함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점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나타나네요. 0부터 6까지에. 자, 그 다음 파송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런데 파송 랜덤 베리어블은 파라메타 하나로 나타나요. 하나로. 많이들 람다를 쓰는데 이 책에서는 B라고 썼어요. B라고.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요 discrete니까 사실은 probability mass 펑션을 또 정의할 수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죠? e to the minus b에 k 팩토리얼에 b to the k 이렇게 돼요. 보면 알겠지만 자 그런데 그러면 mass 펑션을 다 더하면 모든 k 1이 돼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뭐냐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쓸까요? 0, 1, 2 해서 0과 모든 자연수 알겠죠? 따라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접근하면 1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거 e to the 마이너스 x를 맥클로린 시리즈로 나타낸 다음에 어때요? 람다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죠. B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쓰면 이게 시그마 K는 0에서 인피니티 K 팩토리얼 X to the K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플러스죠. 죄송합니다. E to the X. 그 다음에 어때요? X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네, 맞나요? 잠깐만요. 저 X 자리에 B를 넣어야죠. 그렇죠? B를 넣으면 e to the b는 시그마 이렇게 되니까 이거 넘기면 1은 e to the 마이너스 b의 시그마 이렇게 돼서 딱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뭐 별거 없어요. 그러면 이 파송 랜덤 베리블이라는 것은 도대체 언제 쓰이느냐? 아까 가우시안이랑 바이노미알은 대충 뭔지 알잖아요. 파송은 언제 쓰이느냐? 통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딥 스페이스 프로브라는 그러니까 우주 탐사선, 심우주 탐사선, 보이저, 엑스플로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멀리 있죠. 그렇잖아요. 빛으로 가도 뭐 몇 시간 걸리는데 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벌써 1970년대 쐈어요. 80년대 쏘거나. 걔들이 무슨 에너지가 있어서 여기 전파 신호를 보내겠어요. 물론 아주 미약하게 보내겠죠. 참고로 거기 배터리가 달려 있는데 요즘 나오는 그런 자동차에 넣는 배터리가 아니라 레디오 액티브 머티리얼을 써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베타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써요. 참 똑똑하죠. 미 항공우주국 사람들.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약할 거 아니에요. 신호가. 그리고 전파를 내면 어때요? 그게 엄청나게 약하고 이러다 보면 뭐 어때요? 그 다음부터 이 전파라는 것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사실 포톤 비슷하게 작용하죠. 카운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물론 저는 딥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지만 그 논문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신호를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이저가 신호를 막 보내면 비트가 1이고 안 보내고 있으면 0이고 이런 거를 딱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 해놨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우주의 3K 배경 복사라든가 온갖 노이즈 소스들이 있잖아요. 얘들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이즈들도 굉장히 미약할 거 아니에요. 포톤 카운터로 세면은 이 파송 랜덤 베리어블처럼 보인대요. 어떤 순간에 딱 세면 놀랍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딥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 딥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즈에서의 노이즈 모델링에 쓰이고요. 또 파송 랜덤 프로세스라고 해서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 또 워낙 중요해서 또 배워요. 이게 무엇과 관련되냐면 지금 뭐 이렇게 너무 어차피 오늘은 뭐 말이 많은 날이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 근무를 해요. 그러면은 은행에 이제 고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고객들이 오는 것을 내가 어떤 단위 시간당 관찰을 해봤어요. 아침에 딱 열어서 퇴근 전까지. 그랬더니 단위 시간당 오는 사람 숫자가 이 파송 랜덤 베리어블 with some parameter b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나중에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 나오겠지만 인터 어라이벌 타임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보면 그것이 인디펜던트하고 그다음에 인터 어라이벌 타임을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 좀 이따 나와요. 그렇게 모델링하면 이 파송 랜덤 프로세스랑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 연결이 되면서 파송 어라이벌 프로세스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하여튼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큐에서 서버로 있는데 큐에 들어오는 손님 수예요. 단위 시간 동안. 어떤 단위 시간 동안에는 0명, 어떤 단위 시간 동안은 1명, 2명, 3명. 이론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아무리 숫자가 급격히 작아져도 어때요? 뭐 넌제로 확률로 있긴 있죠. 예. 그렇다고 뭐 은행원인데 뭐 밀리언 명이 오지는 않지만. 네. 자 어쨌거나 그리고 또 이제 파송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음에 가우시안 했잖아요. 바이노미알 지금 파송하고 있는데 이 바이노미알이라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바이노미알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 바이노미알이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가우시안 어프락시메이션이고 하나는 파송 어프락시메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털링스 포뮬러 제가 한번 발런터리 홈워크로 해보랬더니 몇 명이 해왔어요. 열심히. 그런데 그런 걸 잘 쓰고 그러면 이 approximation to binomial 그러니까 가우시안을 써서 바이노미얼을 approximation 할 수 있고 파송을 써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을 approximation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approximation to a binomial random variable일 거고 파송 랜덤 베리어블 approximation to a binomial random variable일 텐데 이게 또 가능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어쨌거나 이 세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니폼이 있는데 숙제도 나왔지만 유니폼은 사실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continuous uniform random variable이고요. 당연히 discrete uniform random variable이 있어요. continuous uniform random variable은 그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PDF가 이런 거예요. 이게 continuous uniform random variable. 그래서 A부터 B까지 있다 그러면 이런 노테이션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죠. 뭐 소문자유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대문자를 쓸게요. 유닛 스텝 펑션과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베리어블 이름이고요. 어떤 사람은 안 쓰기도 해요. x를 왜 써? 그냥 a, b 이렇게 쓰면 a에서 b까지 유니폼, 컨티뉴어스. 그러면 CDF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여기 보세요. 이 지점과 이 지점은 미분 불가능이지만 어때요? 여러분 미분했을 때 디렉 델타 전혀 안 나오는 것이 여기서 뭐라고요? 연속이라서 그렇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숙제 문제에서도 이거 아마 미분해서 하면 깔끔하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선정해 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스크릿 유니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디스크릿 유니폼인데 A에서 B까지다 그러면 그걸로 부족하고 A에서 B까지를 또 몇 개로 쪼갰느냐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다 그러면 A 그 다음에 2분의 A 더하기 B에 각각 3분의 1씩 있는 거예요. 매스 펑션으로. 알겠어요? 디스크릿 유니폼은 알겠죠? 디스크릿 하면서 유니폼한 거예요.
continuous uniform은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이면서 유니폼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 exponential인데요. 이거는 또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exponential은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알겠는데요. 예, 요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exponential하게 디케이 하는 거예요. 뭐가? PDF가. 알겠죠? 그래서 PDF 이름 가지고 많이 지어요. exponential.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e to the minus x, u of x. 여기서 u of x는 유닛 스텝이에요.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되는지는 뭐 고등학교 때 e to the minus x는 배웠고 u of x는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만약 e to the minus 5분의 x, ux는 그럼 어떻게 생겼니? 그러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를 익스포넨셜 펑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마이너스 x가 있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5분의 x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쉽다고 했어요. 어떻다고요?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내가 잡아 늘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익스포넨셜이 점점 들어 눕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적분을 해서 그렇잖아요. 여기다 분모에다가 b를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b가 커지면 점점 들어 눕는데 그럼 어때요? 이걸 적분하면 얘가 적분해서 1이었다고 해보세요. 1이죠 실제로. 근데 이거 5로 하면 이거 적분하면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분의 1로 해줘야 돼서 이 높이에다가 이렇게 스케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점을 A점으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B분의 1 e to the 마이너스 B분의 x 마이너스 A times u of x 마이너스 A 해서 이쪽은 다 잘라 먹어야죠. 그렇죠? 예, 요게 익스포넨셜인데 많은 경우에 요 A점이 제로예요. 많은 경우에. 자, 그래서 익스포넨셜 어디 갔어요? 예, 익스포넨셜 정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요게 PDF, 요걸 적분한 게 CDF.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라운드 오프 에러 인 퀀타이제이션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라운드 오프 에러 인 퀀타이제이션을 유니폼으로도 많이 하고요. 어떤 때는 요 익스포넨셜을 이용한 여기 있는 라플라시안이라는 라플라스의 이런 뜻이죠. 라플라시안 랜덤 베리어블로 많이 하는데 뭐 람다를 쓴다면 이렇게 되죠. e to the 마이너스 한 다음에요. 여기 절대값이 있어요. 그래서 시메트라이즈 하는 거예요. 이 뮤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블 사이디드 익스포넨셜 이렇게도 불러요. 네. 뭐 이렇게 된다. 여기는 2분의 2람다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당연히 람다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람다가 커지면 이렇게 당겨지겠죠. 덴서티가. 그러면서 점점 멀리까지도 큰 확률이 가능하면서 높이는 낮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일리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컨티뉴어스예요. 라플라시안도 컨티뉴어스고 레일리는 뭐냐면 이거는 양수에서만 정의가 돼요. 넌 네거티브에서만. 그래서 x가 있으면 x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면 이게 1이에요. 그러니까 음수는 나오지 않아요. 음수는. 그런데 이게 모양이 좀 가우시안 비슷한데 요 녀석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거는 어때요? 벨 커브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또 잘라 먹었어요. 오른쪽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덴서티를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본래는 벨커브가 이렇게 생겼겠죠.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일단 잘라 먹고 그 다음에 x-a를 곱했으니까 어때요?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되죠. 수학의 정석에 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 극대 구하고 다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덴서티 펑션으로 얍하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것을 레일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통신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이 레일리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회절 이런 거 할 때. 맞아요? 레일리, 레이디어스, 레일리 반경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레졸루션 할 때 나왔었잖아요. 물리 2에서. 기억나죠? 네. 레일리. 그래서 뭐 중첩될 때 어쩌고. 그럼 정말 광학에서도 그 통신에서도 비슷하게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여러 개가 더해져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앞에 있던 그 가우시안을 쓰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두 개의 가우시안, 제로민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XY가 있고 이게 두 개가 인디펜던트하다고 합시다. 지금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X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이벤트와 Y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이벤트가 인디펜던트 이벤트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얘들을 가우시안일 때 제곱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해요. 그래서 이걸 R이라고 하면 이 R이 레일리가 돼요. 얘는 예를 들면
스탠다드, 가우시안. 스탠다드가 아니면 뭐 스케일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매우 유용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 됐나요 여기는?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continuous 그 다음에 discrete random variable들을 봤어요. PDF, CDF.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써서 만들어서 히스토그램 그려보고 아까 제가 코드 다 줬잖아요. 여기 이미 여기 다 줬잖아요. 그렇죠? 요거 가지고 매틀랩에서 그대로 해보면서 여기 있는 숫자 1은 무슨 뜻일까? 그럼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모르겠어요. 바꿔 넣어보면 되고 명령어 자체를 모르면 아까 거의 키워드 찾기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울 수 있어요. 이 매틀랩은 보통 C라든가 파이썬을 배운 사람이라면 매틀랩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워낙 잘 돼 있어요. 저도 C를 배우고 매틀랩은 혼자 공부했어요. 오직 그 헬프만 가지고 헬프와 뭐 look for 이런 것만 가지고 배웠는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문법도 비슷해요. 문법도. 그래서 뭐 C, 파이썬, 매틀랩은 다 친척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차이점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지금 뭐 루트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오늘 요 노트에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업에 하겠어요.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이렇거든요. 이제 일단 오버뷰를 해주면 여러분이 앞에 챕터 1에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probability space를 가지고 랜덤 익스페리멘트 모델링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거기서부터 무수히 많은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를 만들어냈어요. 뭘 이용해서? conditional probability를 이용해서. 맞아요? 그래서 conditional probability, 그 다음에 total probability theorem, 포뮬러, 그 다음에 베이스 포뮬러, 그 다음에 independence 이렇게 4개를 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리얼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또 똑같이 이 4개를 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번 수요일 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늦게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늦게 오지 마세요. 오늘 한 10명 이상이 늦게 오는 것 같은데 딱 시간 맞춰 오시고요. 시작하면 제가 채창에다가 PDF로 퀴즈 문제를 줄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풀고 업로드를 하면 돼요. 부정행위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듯이 지금까지 하여튼 전작가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잘 찾아내서 자꾸 여러분들 동기 선배들이 징계를 먹어왔어요. 이번엔 좀 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비율도 제일 낮고 그러니까 이 시험을 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험 시간도 이렇게 할 거예요. 시험 시간에도 차이점은 뭐냐면 시험 시간에는 한 문제 주고 풀고 업로드하고 한 문제 주고 풀고 업로드하고 이럴 거예요. 예,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할 거고요. 참고로 오픈북이냐? 네, 퀴즈도 오픈북, 오픈 에브리띵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사람한테 즉석에서 물어보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친구도 안 되고 아버지도 안 되고 어머니도 안 되고 법무부 장관도 안 되고 어디 교수님도 안 되고 알겠어요? 절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자, 질문 있는 학생들은 이제 질문하시면 되고요. 없는 학생들은 학번 이름 쓰시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어요.